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리서치 3팀 박승재입니다. 동사는 방위산업과 항공기 부품 제작, 우주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고 시가총액은 4.7조입니다. PER은 66배, PBR은 3.3배입니다. 특이한 점으로 최대 주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는데 KT, 포스코와 같은 유사 공기업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컨셉입니다. 저에게 가치 투자란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닌 저평가된 산업을 찾고 해당 산업의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조사보다 산업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루칩 산업이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블루칩 산업이란 기술의 주목도는 낮고 기술의 성장 속도는 빠른 산업을 말합니다. 개별주 리스크를 줄이면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블루칩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우주기술은 지난 3년간 고용과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우주기술 산업은 블루칩 산업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합니다. 우주기술 산업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로켓과 인공위성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신, 방산이 그 연계 섹터입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산업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현재 우주기술 채용 시장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로켓과 인공위성에 관련된 직무입니다. 이 중 로켓 설계와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란 것입니다. 우주궤도와 통신 주파수는 선점 가능한 글로벌 공유제입니다. 각국이 지구 궤도 중에서 특히 저궤도로 위성 발사를 집중하는 이유는 통신 등을 하기 유리하기 때문이고 지구 궤도의 전체 위성 중 약 72.7%가 저궤도 위성인데 그 비율은 더 높아져 위성 간 충돌 위험도 한층 커질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5G 경쟁을 6G에서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하에 6G에서도 승리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밀리는 5G를 스킵하고 6G로 바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6G의 핵심은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로켓이기 때문에 우주기술 경쟁으로 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6G 통신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G 통신은 5G에서 인공위성을 통신기지국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G의 핵심은 저궤도 위성이고 위성 궤도까지 쏘아올리는 것이 로켓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주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성통신 주요 기업으로는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지구 저궤도 통신망 서비스입니다. 2020년 11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앱은 영국, 이리듐 계획은 미국에서의 인공위성 통신망이며 둘 다 파란했다 부활한 회사입니다. 특이한 점으로 원앱은 하나가 지분 투자 8%를 했고 인텔리안테크와 안테나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리듐 계획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로켓의 경제성은 화물 1kg를 우주에 보내기 위해 드는 비용이 결정합니다. 일단 추진체는 전체 로켓 제작 비용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로켓 재활용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 트렌드가 되면서 인공위성 기업의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인터넷은 국가 보안 이슈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기지국 파괴로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스타링크는 그 대안이 되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위성통신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로켓에 사용되는 항공우주기술 대부분은 전투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로켓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전투기, 미사일 등의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발사체와 운용기술은 한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큰 편이나 위성기술에 있어서는 한국 역시 경쟁력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다목적 실용위성 2기, 차세대 중형위성 4기, 100kg급 초소형 군주위성 11기를 발사 및 운용할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우주산업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중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삼각 클러스터는 대중의 관심을 우주로 돌리기 위해 충분한 소재입니다. 다음은 기업 선정입니다. 우주기술 관련 기업은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기업 말고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투자 포인트가 가장 잘 맞는 것은 로켓과 인공위성 제조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위성통신 기술은 국방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등 외국 기업에 위탁하는 방식보다 자립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우주기술 관련 기업 중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종목들입니다. 아래 기업 중 탑픽은 한국항공우주로 선택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로켓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랩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업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지만 세금 이슈로 동아리 계좌로는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G 대장주라 하면 시장에서는 인텔리안 테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주 테마 관련 실적이 지키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우주 투자도 국방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투자 수혜를 받기에는 안테나를 파는 기업보다 로켓과 인공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나은 투자처로 생각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누류 제작 기업으로 우주 테마에 엮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에 비해 지상무기 매출이 크고 러우전쟁 이슈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을 목표로 투자하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세트랙 I가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기업 소식 몇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 한국천문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인공위성을 제작 중이며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우주환경 시험 등 위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요 매출은 우주가 아닌 전투기와 군용 헬리콥터 판매인데 군용 항공기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 중 첨단 산업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바이오, 우주, 반도체 지원이 강화되며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산안 타당성 심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투자에 소대가 되어 산업 성장성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정학적 위험 증가의 수혜입니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자 폴란드에서 무기를 대량 주문한 것처럼 대만이 위협받으면 필리핀 역시 무기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의 국방 예산 부족과 고성능 전투기의 필요성으로 인해 KF-21급을 후보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위협이 증가할수록 무기 구입이 앞당겨지며 FA-50이 선택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로는 동일인 여신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하는 수주산업은 수출 금융이 따라붙는데 한국의 경우 은행의 동일인 여신 한도로 인해 자본금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승인 가능한 최대 금액은 6조로 폴란드에서 1차로 요구하는 수출 금융만으로도 현재 한도 초과인 상황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당시에도 동일인 여신 한도에 걸렸으나 이명박 정권의 원전 키우기 정책과 계약 주체가 공기업이었기에 특별 승인을 통해 수출 금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방사는 특혜 논란을 의식해 특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달리 한국항공우주는 공기업 성격이 강하고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때와 같이 특별 승인을 통한 추가 수주도 문제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은 상승 모멘텀과 안전 마진을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내러티브 마켓, 즉 스토리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우주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국가적 지원은 시장의 관심을 갖기 충분합니다. 주요 사업인 방산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의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와 수주 사업을 하는 사업 모델 특성상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황에도 상승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베어 케이스와 불 케이스로 각각 나눠 목표 주가를 계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4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화학 등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역사적 PE 수준을 보면 30에서 60 사이로 코스피 평균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강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방위사업청과의 수주 계약에서 매출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PBL을 투자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PBL은 누적 수주 상고분의 시가총액을 계산한 값으로 임의로 설정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강한 기업에 사용되는 PS 대신 PBL을 쓴 이유는 수주 잔고는 매출에 선행하며 시장의 기대와 동행하고 방산기업이라 제품 단가가 기밀이기 때문에 매출 추정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높아지며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사업 모델 특성상 누적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2023년 수주 잔고 추정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 목록은 사업보고서상 나와 있지 않기에 뉴스 기사를 토대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연료대 수출은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하반기 수주 잔고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형 무정헬기 양산 계획 역시 예정되어 하반기 수주 잔고로 들어가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함탑재 수직 이착륙 무인기 사업은 대한항공의 KUS, VS와 경쟁 중인데 올해 수주 잔고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회사 내부에서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가정하고 예상 수주 잔고에 포함했습니다. 2024년 수주 잔고 추정입니다. 이집트 FA50 36대 수출은 FA50이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폴란드 48대 수출 계약이 4조 원이라 수주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필리핀 FA50 12대 수출은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듯 중국의 영향으로 무기 구입 일정이 앞당겨지며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을 포함해 예상 수주에 포함했고 수주 규모는 1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누적 수출 잔고는 21조로 공시되었으며 수주를 처리하는 속도는 2020년과 동일하다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23년 총 누적 수주 잔고는 21조, 24년은 22조로 예상하고 밸류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베어 PBL은 23년의 경우 올해 최저가로 잡았고 24년은 2018년 미군 ATT 프로젝트 수주 실패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불 PBL은 23년의 경우 폴란드 수출로 인한 역대급 실적 기대감으로 0.25로 설정했으며 24년의 경우 2018년의 사례를 참고해 이집트와 필리핀 FA 수주 기대감으로 0.3까지 오른다 가정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48,800원이고 23년 목표 주가 53,900원, 24년 목표 주가 68,400원, 바이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